유형 9번을 잠깐 볼 건데, 유형 9번은 아까 했던 풀이랑 동일한 풀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다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 계산에서 틀리면 방법이 없어. 알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함수랑 다 연결이 될 텐데, 결국엔 이거야.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풀더라도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었을 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해봅시다. 먼저 괄호를 먼저 푸셔야 되겠죠? 괄호 푸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거나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죠. 그쵸? 그냥 무시하시고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부호를 모두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앞에 숫자나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5에다가 얘 불러봐봐. 지금 너희 졸렵지? 계속 말을 해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는 6x 마이너스 2. 오케이. 너무 좋아. 이 마이너스 x에 6x 마이너스 2인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도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2 플러스 2인데 얼마야? 7x. 그럼 x는 7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렇다면 수직선으로,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그 수직선 잠깐 볼까요? 지금 0이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뭐 2도 있을 텐데, 7분의 4는 0과 1 사이는 어떤 특정 숫자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일 거라고. 그쵸? x가 작은 거니까. 지금 x가 이런 데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조건 있는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가장 큰 정수는 무엇이겠니? 0. 그쵸? 0도 정수다. 그죠? 정수 세 가지 있어. 그죠? 뭐뭐이니? 정수. 음의 정수, 양의 그쵸?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와 0까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도 물어보는 애들 있어. 0이 자연수냐고. 또는 0이 정수냐고. 0 정수야. 알겠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뭐 개수가 분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저랑은 3번, 4번만 잠깐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3번은 지금 항은 몇 개 있어요? 항은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는 거야. 근데 모두 다 개수가 소수죠. 0점이나 0.1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럼 각각의 항에 곱하기 얼마씩 해야 돼? 10씩. 그렇다면 얼마니? 마이너스 2x고 1에 x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2x고 x 플러스 9니까 뭐 네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네가 저쪽으로 가라. 9는 x 플러스 2x니까 얼마야? 3x. 똑같이 3으로 나눠주시면 x는 얼마야? 3.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됐을 거고, 이쪽도 봅시다. 지금 항이 몇 개 있어요? 이번에 항이 4개가 있죠. 이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죠. 곱하기 얼마씩 해줄까요? 곱하기 6씩 해봅시다. 6. 약분하시면 2x 플러스 6 그리고 3x 플러스 3. 부동호의 방향은 안 바뀌어.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너 이쪽으로 넘기고 너 이쪽으로 넘기자. 6 빼기 3에다가 3x 빼기 2x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나 또는 10, 100, 1000을 곱해서 또는 괄호를 풀어줌으로써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연습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알겠죠? 이러한 단순 계산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제 저랑은 492번을 잠깐 볼 건데요. 잠깐 보죠.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ax 4a를 풀어달래.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개수가 문자가 돼 있을 때가 있어. 그런 것은 우선 나중에 이걸 보는 거야. 이 식부터 먼저 보는 거야. 알겠지? 잘 봐야 된다. 뭐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a로 나누는. 무조건 x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a로 그냥 기계처럼 나눠. 알겠지? 아까 a가 양수란 조건 있었는데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눠. 알겠지? 그러면 결과는 x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는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느냐 안 바뀌냐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보는 거야. a가 양수래. 나는 마이너스 a로 나눴는데 그럼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됐겠지. 이해되니?
나는 마이너스 A로 나눴는데 네가 음수라고. 그렇다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될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거 먼저 보는 거 아니야? 알겠지? 먼저 똑같이 나눠. 그 다음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보는 거야. 알겠죠? 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495도 잠깐 봐봅시다. 495 상 써있는데 봅시다. 아 뭐야 x가 양쪽에 흩어져 있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부등식 푸는 거야. 알겠죠? ax 마이너스 a에 2x 마이너스 2. 그 다음 x끼리 모으겠죠? 그렇다면 a 마이너스 2에 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맞아? 분호 방향은 당연히 안 바뀌어. 이 양만 했을 땐 안 바뀌어.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눠? a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야. 그치? 나누고 나면 x가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야. 괜찮아? 이제부터 보는 거죠.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이걸로 보는 거야. a가 2보다 작대. 나는 a 마이너스 2로 나눴잖아. 양변을 똑같이 2씩 빼시면 얼마야? 0보다 작다인 거죠. 맞니? a-2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음수였다. 음수였다.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은 바뀐다. 이게 바로 최종 정답이죠. 따라서 x가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가장 큰 점수는 0인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많이 틀리고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맨 끝에 내가 뭘로 나눴는가 그거 할 때만 확인하는 거다. 알겠지? 얘도 똑같이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ax 문자끼리 모이겠죠. x라는 항이랑 3a 마이너스 6b 괜찮아요? 그 다음 동유한 계산하시겠죠.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6b 얘도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야죠. 괜찮아? 그 다음은 뭘로 나눠야 돼? a 마이너스 2b로 그냥 나누는 거야. 그리고 x 적고 약분됐으니까 3만 적는 거야. 부등호만 남겨놓고 나머지 계산은 똑같아. 알겠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a-2b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얘 이렇게 돼 있네. a가 있는데 빼기 2b를 한 거야. 빼기 2b 0 빼기 2b 그치? 빼기 2b b 빼기 2b 아이고 잠깐만 맞아? 그렇다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2b고 마이너스 b라는 거잖아. 그치? 지금 b가 뭐였어? 양수였지. 양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b는 음수였을 거 아니야. 따라서 자연스럽게 a-2b는 음수인 거야. 또는 너희들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특정 숫자를 대입해도 괜찮아. 이렇게 확인하기가 귀찮으면 그냥 대입해. 여기에다가 숫자 뭐 마이너스 2 여기다가 1 그렇다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2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뺐다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야. 그래서 분호 방향은 바뀌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특정 값을 대입해도 좋고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셔도 좋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497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직접 보는 거야. 어떠한 부등식이든지 간에 부등식이 나타내는 범위는 오로지 하나야. 알겠지? 부등식이 나타내는 범위는 오로지 하나야. 따라서 문제 출제자가 구한 해나 내가 구한 해나 똑같아야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6x-6 빼기 5고 2x 플러스 a죠. 6x-11에 2x 플러스 a니까 이항해봅시다. 이항하시고 6x 빼기 2x가 a 플러스 11이니까 얘는 얼마야? 4x죠. 4x 맞습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이거는 내가 구한 해. 문제 출제자가 구한 해는 5보다 작다인 거고 하나의 부등식에서 범위는 오로지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죠. 뭡니까? 4분의 a 플러스 11이나 5나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1이 20.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뭐 9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겠니? 넘어갑시다. 다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해가 똑같아. 너의 해랑 똑같아. 한번 구해보는 거야. 빨리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x고 12니까 x는 마이너스 6일 거예요. 맞습니까? 얘도 빨리 한번 구해봅시다. 얘 넘어오면 6x고 넘어오면 a 빼기 13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그렇다면 x는 6분의 a 마이너스 13이죠. 이것과 무엇이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같은 해를 갖기로 했으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6분의 a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6이 똑같다. a 빼기 13은 마이너스 36이므로 a 값은 플러스 13을 계산한 값과 같아졌겠죠. 그 값이 무엇인지는 너희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헷갈려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같이 한번 보죠. 505번입니다. 다음에서 가장 큰 수가 5일 때 상수 a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거 잘 봐야 된다. 잘 봐. 먼저 x에 대한 범위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x가 있고 a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2로 나눠지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6이고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요.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한 해야. 알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숫자래잖아. x가 예를 들어서 3이야. x의 최대값은 3. x가 3.1이야. x의 최대값은 3.1이야. 가장 큰 수니까. 이해되니? 여기서는 가장 큰 수가 5라 그랬으니까 아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6 자체가 5여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a 마이너스 6은 얼마니? 마이너스 10.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 이 문제 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 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봐봐. 오, 멋있다. 이번엔 큰 수가 아니라 가장 큰 정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장 큰 정수가 5일 때 뭐 A의 범위를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알겠지? 가장 큰 정수가 5일 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겠죠?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텐데 얘가 가장 큰 정수가 5여야 돼. 그렇다면 얘가 5일까? 아닐 거라는 거죠. 이번엔. 왜냐면 X가 3.1이 되더라도 가장 큰 정수는 얼마야? 이제 3.1이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정수가 이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너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가장 큰 정수가 5라고? 그럼 수직선 상에서 잠깐 좀 보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이렇게 됐을 텐데 이 파란색 놈에 대한 범위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가장 큰 정수는 4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됐어. 가장 큰 정수는 5. 맞네. 넌 맞아. 얘는 6. 아니다. 얘는 7. 아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6이라는 이 기준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5와 6 사이에만 있어야 된다.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6은 5에서부터 6까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제 등호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6이 이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딱 5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가장 큰 정수는 5 맞죠? 따라서 넌 붙어도 돼. 만약에 얘가 6이라면 가장 큰 정수는 6.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넌 등 없어야 돼.
따라서 이제 이 식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2씩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0이고 a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양변에 계산해 주시면 뭐 이렇게 됐겠죠. 미안해. 부동방이 바뀌었어야죠. 미친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을 곱했는데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고 얼마야? 4 이렇게 됐었겠죠.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큰 정수, 얘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수가 아니라 큰 수가 나왔을 때 헷갈리게 된다고. 아, 이것도 어떤 특정 범위 구하는 건가 보다. 그런 거 아니야. 얘는 가장 큰 수니까. 알겠지? 괜찮아? 다시. 유형 15번. 유형 15번. 까지만 보죠. 어차피 끝이네요. 봅시다.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야.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냥 빨리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9x고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고 x는 9분의 3a 플러스 6이 되면서 부동호 방향은 바뀝니다. 얘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연수 x가 없어야 된대. 그렇다면 수직선상에서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했을 때 자연수 x가 없으려면 마찬가지 기준점 잡아서 하나씩 해보는 거야. 자연수 없지. 맞아? 이 부분 자연수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거 맞아. 여기는 자연수 없지. 내가 원하는 거 맞아. 여긴 자연수 있어. 안 돼. 얘는 자연수 있어. 안 돼. 따라서 자연수가 없으려면 이렇게 써야 돼. 여기나 뭐 여기나 이렇게. 다시 말하면 기준점 9분의 3a 플러스 6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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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데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맞니? 그럼 대략적인 크기를 정했어. 마찬가지. 등호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등호. 9분의 3a 플러스 6이 만약에 1이야. 그럼 여기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연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이것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3a 플러스 6이 9가 됐을 거고 3a는 3일 거고 a는 1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봐야 돼. 근데 봐봐. 근데 만약에 이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어. x가 다음처럼 9분의 3a 플러스 6보다 작대. 근데 자연수가 없었으면 좋겠대. 알겠지? 그렇다면 9분의 3a 플러스 6이 아까처럼 1보다 작은 건 마찬가지야. 그래야 자연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인다면 9분의 3a 플러스 6이 1이 된다면 얘가 1이 된 거잖아. 그럼 x가 1보다 작다지. 그럼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x가 1보다 작다니까 자연수가 없어. 따라서 이때는 1이어도 된다고.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긴 아까는 왜 등호가 안 붙고 왜 지금은 등호가 붙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이렇게 선적으로 생각해봐.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지금 문제 푸시는데 뭐 단순히 문제 푸는 거 말고요. 지금 여기 505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문제 한번 좀 풀어보시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찾아보시죠. 순서는 505, 509, 506, 510 이런 순서대로 한 번에 쭉 풀지 마시고. 아시겠죠? 번갈아 가시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유형 13번 정도까지의 문제에서 부등식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우리랑 경쟁할 애들이 아니야. 걔네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내내 그냥 뺑뺑이 놀다가 그냥 이제 공부 좀 해볼까?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공부는 왜 있는 거야? 뭐 이런 애들이야. 그 애들 우리랑 경쟁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랑 경쟁하려면 이런 유형 14번이나 유형 15번을 맞추는 친구와 못 맞추는 친구로 나뉘어지는 거라고. 맞추면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의 보람을 찾는 거고, 정작 시험장 가서 틀리면 겨울방학 동안에 고생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건은 이런 애들입니다. 지금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